올라오셨나? 예, 반갑습니다. 저희는 원자력계를 대표하는 시민사회, 학계, 그리고 노동계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전부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 또 나이도 제일 많지 않지만 머리가 희다고 해서 제가 김영식 의원 지지하는 선언문을 먼저 낭독하고 우리 조기양 대표님께서 자유발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인류의 최대 화두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면서 지속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삼고 경제발전을 도모하면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가장 효과적인 대처 수단은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은 재생에너지보다 이산화탄소 발생률이 적으며 간헐성도 없기에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자력은 해외 수출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일자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최적 수단입니다. 이미 UAE에 수출한 실적이 있으며 지금도 유럽 등 세계 각곳에서 수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야당에 의하여 원자력 관련 과학적인 사실이나 국가 이익에 배치되는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괴담 선동,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 방기, 원자력 예산 삭감 등 원자력 산업을 무너뜨리려는 횡포가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영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아주었기에 후쿠시마 원자력 예산 등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핵 세력은 국가의 미래는 생각지 않고 제2의 탈원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자력을 힘껏 밀어주고 반핵 세력에 과감히 맞설 수 있는 분들이 차기 국회에서도 원자력과 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신이자 과학기술인으로서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탈원전 폐기와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에 앞장서 지난 4년간 원자력 산업과 희노애락을 함께한 장본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강행됐던 시기에는 탈원전의 위협성과 부당함을 알리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학계, 시민단체와 함께 수많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소통자 역할을 자처했으며 탈핵단체들이 주장했던 월성원전 3중 수소 유출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 자문, 현장 점검뿐 아니라 과기정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탈원전이 폐기된 후에도 무너진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규제 완화, 예산 확대 등 원자력 관련 정책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원자력 시민사회, 노동계, 학계는 22대 국회에서도 김영식 의원이 원자력과 과학기술 강국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의
22대 국회 진출을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2024년 2월 19일 원자력을 지지하는 시민, 노동계, 학계 일동.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MBC 보도국에서 오랫동안 기자 활동을 했던 전직 기자 조기양입니다. 저는 오늘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현재 경북 구미을 지역구의 김영식 국회의원이 다시 승리해 의정활동을 계속해야 할 당위성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서 세계적 강대국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후진국으로 추락하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은 바로 우리 김영식 국회의원처럼 과학을 바탕으로 한 지혜로운 안목으로 국가 발전에 웅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유능한 인재가 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지지하고 성원해 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김영식 의원은 영남대 기계공학 석사,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 석사,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대학원 기계공학 박사로 원자력 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금호공과대학에서 총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과학자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 전까지는 김영식 의원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지만 21대 국회 개원 후 문재인 정권의 터무니없는 탈원전 정책 초래 시민운동을 벌여나가는 과정에서 김영식 의원을 만났습니다. 저는 원자력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과 비전으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원자력 다시 살리기 운동을 전개했던 김영식 의원이야말로 가장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애국 정치인이라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김영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웅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이 교수, 학생단체와 손을 잡고 시작한 탈원전 철회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촉구 범국민 100만인 서명 운동을 성공리에 완수하는 데도 큰 뒷받침이 되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시기부터인지 사리사욕과 특정 이념을 앞세운 정치 세력의 풍탄질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기강이 무너지고 법치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카르텔 가운데 가장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집단 가운데 하나가 태양광, 풍력, 가스 발전업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마피아입니다. 재생에너지 마피아는 더불어민주당 세력과 손잡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 경제와 민생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어처구니 없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지원에 따라서 누적 적자 200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썩어빠진 정치인들이 1kW 시당 52원에 구입할 수 있는 원자력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1kW 시당 271원씩 주고 태양광, 풍력, 가스 발전소 전기를 구입하도록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전의 누적 적자 200조 원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갓난아이부터 100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사람당 400만 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청산이 가능한 빚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당 400만 원씩 전기요금을 더 낸다 해도 앞으로 한전의 적자는 계속 생겨날 것이고 장기적 국민 경제의 손실은 1000조 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식 의원은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 발전과 에너지 안보 확립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인재입니다. 이렇게 귀중하고 유능한 인재는 구미을 지역구 유권자들에게도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과학을 알고 과학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낼 유능한 정치인이 국회의 주역이 되는 선진 정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구미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김영식 의원을 소리 높여 지지합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에 우뚝 세운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대한민국 산업화의 1번지 구미의 유권자들께서
김영식 의원을 대한민국의 또 다른 큰 정치인으로 키워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을 마치고요. 최영대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의 공동대표께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잠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유 발언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식 의원 지지 모임에는 저희 같은 시민 사회단체 또 학계 노동계에서 왔지만은 이 자리에 꼭 와서 김영식 의원 지지 선언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저는 전경련하고 중소기업연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대기업들 중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회사들은 원자력이 없으면은 자기들의 전기요금이 얼마나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 김영식 의원 같은 이런 원자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국회에 진출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인식할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쓰는 전기가 1년에 약 300억 킬로와트, 우리나라 전기의 거의 한 5% 정도의 전기를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한 150억 킬로와트, LG 디스플레이는 약 100억 킬로와트 정도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10원이 올라가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년에 전기요금 부담만 3천억씩 늘어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되면서 값싼 원자력이 줄어들고 비싼 재생에너지 그 차이가 무려 200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110원대에 달하던 전기요금이 지금 기업들은 약 160원 정도 킬로와트당 50원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00억 킬로와트를 쓰면은 얼마입니까? 1년에 1조 5천억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데서 조금이라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들이 있으면은 우리 김영식 의원 같은 분들을 적극적으로 저는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삼성전자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살고 있는데 그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우리 주력 수출 제조업들이 다 같이 염두에 두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유 발언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기업의 생존에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정동욱 교수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김영식 의원이 과학자로서 국회에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21대 활동에 감사했고 22대에도 계속 그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섰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과학자 출신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에 과학기술을 바탕에 두고 거기에 근간을 두고서 정책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정책의 근간을 만드는 법을 만드는 이 국회에 300명 국회의원 중에 과학기술자는 매우 드뭅니다. 그 가운데 김영식 의원님은 정말로 군계 일학과 같은 존재로서 21대 국회에서도 이 원자력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회 과학기술 혁신 포럼에서도 공동의장으로서 아주 막대한 활동을 하셨고 22대에서도 그 활동이 이어져야지만 우리나라가 정말로 기술 강국으로서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고 정말로 기술에 근거하고 과학의 바탕을 둔 정책을 만들고 입법을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조금이라도 더 과학자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과대학 교수로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성원해 주시기를 정말로 깊이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원자력계 김영식 의원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